안녕하세요. 디지털 피닉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미국 시장 내 분위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총 5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했고요. 첫 번째 주제는 시장 고통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불붙은 강달러 베팅. 세 번째 주제는 주요국 긴축 대비. 네 번째 주제는 연준 독립성 비판. 마지막 5번째 주제는 중국 부양책, 차이나 유니콤 퇴출.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서프라이즈에 미국채 2년물 금리가 한때 1.21%까지 오르며 FOMC를 기점으로 20bp가량 급등하고 7년과 10년물 구간 스프레드가 1.5bp까지 좁혀져 일드 커브 역전 가능성이 제기됐다. 머니마켓은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 베팅을 100bp에서 약 117bp로 높였다.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가 2%가량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0.5%의 약세로 마감해 롤러코스터 장세를 또다시 연출했다. 작년 실적 호조에도 공급망 우려를 제기하며 신차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한 테슬라의 주가는 11% 넘게 급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1.4% 후퇴했다. 애플은 장 마감 후 시장 예상보다 좋은 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연일 이어지는 변동성 장세에 대해 엑소닉 캐피탈의 피터 체키니는 시장이 결국 추세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과 진퇴양난에 빠진 연준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했다며 매우 과매도 상태지만 오를 때 매도해야 하는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알파라인 우즈 캐피탈 인베스토의 사라 헌트는 장 초반 주가가 올라서 사실 놀랐다면서 견조한 GDP 수치는 연준이 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야 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호재가 이젠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인테그리티드 에셋 매니지먼트의 조 길버트는 미국 제2년 10년 구간이 61bp로 플래티닝 되었다며 이는 포트폴리오의 추가적 위험 회피, 즉 주식 매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6.9%로 시장 예상치 5.5%를 크게 뛰어넘었다. 3분기 2.3%에 비해 2배 이상 빨라진 모습으로 2020년 3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연준이 주목하는 개인 소비 지출 근원 물가 지수는 연율 4.9% 상승했다. 한편 북한은 1월 25일과 27일 각각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지상대 지상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무기 체계를 생산하고 있는 군수 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다음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이슈들이다. 자, 여기서부터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시장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채 시장이 2016년 말 이래 최악의 올간 손실을 향하고 있지만 많은 채권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은 최근의 고통스러운 매도세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채권 약세론자들이 보기에 시장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가팔라지는 인플레이션과의 대결에 있어서 연준이 얼마나 긴축을 해야 할지에 대해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 JP모건 자산운용 수석 글로벌 스트레지스트 데이비드 켈리는 연준이 추세에 뒤처져 있으며
너무 오랫동안 너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한 게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채 금리가 이달 들어 급등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 이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올해 후반 둔화됨에 따라 연준이 이번 주기에서 현재 제로 부근인 기준금리를 2% 약간 위로만 올리면 된다는 확신을 시사한다. 제프리스의 아네타 마코프스카는 시장은 경제가 향후 18개월 동안 6에서 7차례 금리 인상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쯔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의 지오 곤칼레스는 파월이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이었다며 연준이 확실히 추세에 뒤처져 있어 이를 따라잡기 위해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결국 반대 방향으로 정책 실수가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데 진심이라고 평가했다. 모간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스테판 로치는 연준이 너무나 뒤처져 있어 심지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실업률이 40년 내 가장 낮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기름을 붓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긴축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불붙은 강달러 베팅. 연준의 정책 기조가 보다 매파적으로 바뀌고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달러 랠리가 불붙는 모습이다. 블룸버그 달러 지수는 이번 주 내내 오르며 장중 한때 0.7%까지 올라 12월 중순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BBDXY의 1개월 리스크 리버설이 11월 말 이래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는 등 옵션 시장에서도 달러 강세 베팅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스탠다드 은행의 FX 전략 책임자인 스티븐 베로는 오랜만에 연준의 정책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며 이는 통화의 큰 리스크이자 달러를 지지한다고 진단했다. 역사적으로 연준이 예상 가능한 긴축 주기에 들어서면 달러 강세는 사그러들고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보인다. 스트래티지스트들은 파월이 보다 가파른 금리 인상 시그널로 시장을 계속 놀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D증권은 파월이 공격적 긴축의 잠재적 필요성을 말하는 데 있어 전혀 인정사정 없었다며 올해 초 달러의 추가 탄력성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투자자 노트에서 밝혔다. BNY 멜론의 존 벨리스는 실질 금리와 달러가 연준의 첫 금리 인상 단행 시까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산탄데르 스튜어트 베넷은 영국과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연준발 달러 랠리는 영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주요국 긴축 대비입니다. 머니마켓 트레이더들은 이제 올해 거의 5차례에 걸친 연준의 금리 인상과 보다 가파른 영란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전일 FOMC 결정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3월 50bp 인상마저 베팅하면서 채권 단기물 금리와 달러가 급등했다. 현지 시간 수요일 매도세가 나온 후 CME 미결제 약정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채 커브 전반에 걸쳐 신규 숏 포지션이 늘었다. 노무라 홀딩스는 FOMC 직후 연준 금리 전망을 수정해 3월 50bp 인상에 이어 5월과 6월, 7월 줄줄이 25bp 인상을 내다봤다. 퓨처스 퍼스트의 리시 미슈라는 사람들이 50bp 인상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블루베이 에셋 매니지먼트의 CIO인 마크 다우딩은 최종 기준금리에 대해 시장은 2%로 보고 있지만 자신은 2024년에 3%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빨라진 연준 긴축 시기에 트레이더들은 다음 주 BOE의 25bp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기준금리가 6월까지 1%, 연말이면 거의 1.5%까지 오를 것으로 베팅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고수해왔지만 이제 시장은 9월까지 10bp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 주제 전하겠습니다. 연준 독립성 비판. 존 왈드론 골드만삭스 그룹 사장은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최근 몇 년간 훼손되고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현지 시간 수요일 한 연기금 투자 모임에서 비판했다. 그는 독립적인 통화정책 엔진으로 편리함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연준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준이 시장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올리고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그는 자신의 답변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연준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에 나설지 다소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금리 인상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점은 연준이 지난 2년간 2배 이상 급증해 거의 9조 달러에 육박하는 대차 대조표를 줄일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라고 지적했다. 연준이 그 같은 의지가 있는지 100% 확신이 없다며 채권 트레이더들도 같은 의견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연준의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면서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수십 년 내 가장 뜨거워진 인플레이션의 고삐를 잡는 것이 연준의 임무라며 연준의 통화부양책 축소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왈드론은 또한 중앙은행의 정책이 빈부격차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 부양책 차이나 유니콤 퇴출. 연준이 긴축 기조로 돌아선 데 반해 중국인민은행 PBOC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바이러스 봉쇄,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부터 세계 최대 성장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부양 모드로 전환했다. 이강 PBOC 총재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중앙은행 독립성을 발판으로 올해 5% 넘는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려 애쓰고 있다. PBOC는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성장률이 2%까지 급락하는 상황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차이나 유니콤을 미국 시장으로부터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이나 유니콤은 명령 발표 후 60일 이내에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차이나 유니콤은 이에 반발하며 회사 및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키겠다고 성명을 냈다. 앞서 미국 당국은 작년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영업 면허를 취소했고 2019년에도 차이나 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을 불허한 바 있다. 자, 이상 블룸버그 통신의 미국 상황을 지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 짧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